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제가 더 뉴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 차량에 뭔가 이것저것 꾸며놓은 게 있는데 그거 어떤 걸 꾸며놨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문콕 방지를 위해서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이게 문콕 방지하는 제품들 여러 가지 있는데 아예 그냥 그 부착으로 붙여놓는 제품도 있고 이제 붙였다 뗐다가 하는 제품들도 있고 뭐 거는 것도 있고 고리 매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았던 거는 좀 부착이 좀 쉬운 거, 자석으로 이렇게 쉽게 붙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쉽게 분리가 가능한 제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엄청 저렴하진 않은데 두 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장착해서 한 5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해요. 이렇게 분리도 쉽습니다. 이렇게 빼서 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걸어서 바로 부착하면 돼요. 차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쪽에 장착하면 되고, 그리고 한 개가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넓은 부위를 좀 보호하고 싶다 하면 이게 두 개 구매해서 두 개씩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쉽게 부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괜찮은 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문을 어디서 열어서 이렇게 어느 부분을 부딪히더라도 다 보호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보태 도어 커버를 장착을 해볼 겁니다. 측면 부분에 원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이렇게 긁으니까 여기다 이제 뭐라도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조금 특이한 재질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제가 붙여봤어요. 지금 붙인 모습인데요. 이 보는 게 양면 테이프가 막 손에 막 엄청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막 안 떨어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붙었다 이렇게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떼어낼 때 잘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윗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아래쪽에 붙였습니다. 약간 드레스업 하는 효과도 나고, 이제 부딪혀더라도 이제 좀 더 이 부분 좀 질기니까 좀 자국도 잘 안 남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베이지 톤이라서 이 부분이 약간 갈색 비슷하게 되는데 같이 색을 살짝 맞춰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포인트 되는 부분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어 스트라이커랑 체커를 꾸며주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찾아보면은 막 그랜저라고 로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로고 없는 거 그냥 밋밋한 거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제품이라고 해요. 그 전에 제품은 딱 안 맞아가지고 녹이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냥 깔끔하게 장착되는 형태예요. 장착을 해봤는데요. 약간 좀 뻑뻑하게 딱 들어가긴 하는데 딱 맞게 들어가네요. 이 부분, 측면 부분에 틈도 없어요. 딱 맞게 들어서 흔들리지도 않고 딱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원래 순정으로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처럼 장착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도 장착했는데 원래 순정으로 나온 것처럼 깔끔하게 딱 들어갑니다.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끼우면 바로 탁 고정이 되고요. 간단하게 보호를 하면서도 좀 꾸밀 수가 있어요. 이번엔 내비게이션 보호 필름을 붙여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제품인데요. 0.5mm의 강화 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탄성을 가지고 있는 강화 유리예요. 약간 좀 이렇게 살짝 휩니다. 완전 딱딱한 두꺼운 강화 유리가 아니고 약간 얇은 강화 유리예요. 기본으로 있는 필름을 제거하고요. 이게 기본으로 있던 거거든요. 이렇게 얇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화 유리를 붙였어요. 강화 유리 필름을 좀 오래 사용해 봤는데요.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은 이전에 느꼈던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쓸어 넘길 때 조금 그렇게 매끄러운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냥 유리 있잖아요. 아주 매끄러운 유리. 스마트폰도 보면 강화 유리 입히면 아주 매끈한데 그거 만지는 느낌 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화면은 정말 자주 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강화 유리를 하나 붙여 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강화 유리를 붙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여름철에 화면에서 열이 날 텐데 이 강화 유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열이 확산되는 걸 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만약 붙여야 된다면 여기는 꼭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주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화면 부분은 굳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사실 만질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냥 안 붙이는 걸 저는 권하고요. 그리고 사실 닦더라도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이 부분을 만지거나 그럴 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된다면 이 부분에는 기본으로 저는 필름 비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긴 한데 그냥 이 상태로 지금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 같이 세트 나온다면 이 부분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 드는데 이 부분만 따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면 얘 같이 있는 거 세트로 좀 비싼 거가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거 하나만 부착하는 조금 저렴한 제품이 있는데, 사용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셔서 붙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T맵이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되고 뭐 iOS에서는 되긴 되는데요. 여튼 T맵을 편하게 쓰시는 분들은 T맵이 안 돼서 아쉬울 텐데, 이럴 때 엠스틱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엠스틱 리뷰는 제가 자세한 거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고요. 가장 크게 장점인 부분은 스마트폰을 이제 유선으로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엠스틱이 무선으로 받아서 T맵을 띄워줄 수가 있어요. T맵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기본 화면에서 T맵을 실행시키거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앱들을 실행시켜서 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T맵 이렇게 띄워서 선택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눌러서 제가 모의주행 한번 해볼게요. 모의주행 하면은 이렇게 이 기본 앱도 띄워놓고 T맵도 띄워놓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유튜브도 실행시켜서 볼 수가 있고,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다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서 띄우고 싶었던 화면을 이렇게 몰래 거치대 놓고 봤었다면은 그냥 엠스틱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엠스틱에서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관련된 앱들을 실행해 놓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자세한 리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뉴 그랜저의 1열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컵홀더가 두 개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 크기 자체도 좀 작은 게 좀 아쉬운데, 이 두 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좀 큰 컵을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놔보면 두 개가 이렇게 좀 겹쳐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놓을 때 좀 뭔가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2단으로 놓을 수 있는 이런 컵홀더를 이용하면은 편해요. 이 부분은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고요. 또는 여기다 하나 놓고 이게 좀 높아지니까 간섭이 안 생기거든요. 한 개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이렇게 세 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깔끔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긴 게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더 여러 개 놓을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한데, 그냥 간단하게 쓰기에는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띵스의 자석 케이블도 괜찮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그냥 엠스틱 안 쓰시고 예를 들면은 유선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한다 했을 때 USB 케이블 연결했다 뺐다가 뭐 정리했다가 할 때 이게 선이 길어도 문제고 너무 짧아도 불편해요. 근데 선 정리가 좀 쉽고 간단하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반영한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을 늘렸다가 정리할 때 그냥 이 자석 부분 때문에 이렇게 탁탁탁 달라붙어요. 이렇게 뗐다가, 저도 리뷰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이렇게 붙어요. 이게 간격을 더 좁게 붙일 수도 있고 넓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편하니까 사용할 때 이렇게 딱 사용하고 정리할 때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이 안쪽 부분, 콘솔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고 이렇게 편하게 꺼냈다가 정리하고 쓰고, 이런 케이블로 딱 적당한 케이블인 것 같아요. 넥스툴에서 나온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인데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차량에 하나씩은 꼭 제 생각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가끔 차량 안에 정비를 하거나 차량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지하주차장 안쪽에다가 뭔가 LED를 바꾼다거나 뭔가 점검 같은 거 할 때 프레시 하나쯤 필요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LED 켤 수도 있겠지만은 어두워요. 막상 해보면. 근데 얘는 엄청 밝아요. 켜보면 이렇게 엄청 밝은 빛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불도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냥 켜면은 이게 엄청 밝아요. 이게 1000룩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빛, 이렇게 밝은 빛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두 번 누르면은 불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렸지만은 차량 엔진룸 안쪽에 점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자석으로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딱 달라붙여서 엔진룸 안쪽을 점검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쯤 꼭 차량 안에 구비를 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제품이에요. 베루스의 인오토라는 제품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것도 차량에서 놓고 사용할 만한 비상용 제품입니다. 안에 꺼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꺼내보면 이게 비상용 망치거든요.
이게 누르면은 사람 손으로는 안 눌러져요. 이렇게 누르는 거는. 근데 유리에다가 대고 이렇게 눌러서 밀면은 유리를 깨버립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차량에 원래 비상용 망치가 하나쯤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유리를 깨고 나올 때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대고 누르면은 이 안쪽에서 뾰족한 부분이 탁 치면서 유리를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 부분 이렇게 꺼낸 다음에 이 부분을 유리에다 대고 이렇게 밀면 돼요. 이 차의 유리를 깰 때는 이 중앙 부분 여기를 깨는 게 아니라 이 모서리 부분을 깨야 돼요. 이 끝부분이 제일 약하거든요. 유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고, 근데 따라하지 마세요. 유리가 깨지니까. 그냥 제 신용만 할 겁니다. 이 검은색 부분을 여기다 대고요. 모서리 아랫부분에 대고 이렇게 밀면 돼요. 이 몸체를 가지고 이렇게 밀면은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제가 비상용 망치에 쓰는 거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유리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 안에 보면 유리가 들어있는데 한번 실제로 깨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테스트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 중요한 순간에 써야 되는데 안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트 직접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두고 그냥 이 검은색 부분 밀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눌러볼게요. 잘 보세요. 누르면은 지금 이 유리가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엄청 두꺼워요. 만져보면 엄청 두꺼운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안 깨지는 유리예요. 네, 이렇게 바닥에 놔도 안 깨지는 유리인데 이거를 갖다 그냥 누르면은 이렇게 팍 깨져버려요. 보셨나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눌렀는데 유리를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속에 있을 때 유리를 깨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있으면 이렇게 힘이 그렇게 약한 분들도 이렇게 밀고 누르면은 유리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깨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비상용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반대쪽 부분. 네, 반대쪽 부분 열어보면은 칼날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칼날이 안쪽에. 어떻게 보면 안전 칼날인데요. 이 손으로 만져보면은 손은 다치지 않도록 칼날이 안쪽에 예리한 칼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 안전벨트를 자를 때 사용을 해요. 여기 보면 안전벨트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안전벨트 이렇게 묶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빼려고 하니까 만약 안 빠져요. 사고가 났고 빨리 빠져나와야 될 때, 그럴 때는 이 안전벨트 안쪽 부분에다가 칼날을 대고 이렇게 밀면은 그냥 아주 가볍게 안전띠를 자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베루스에서 나온 USB-C 타입의 카드 리더기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쪽은 USB 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또 USB-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연결시켜도 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SD 슬롯과 마이크로 SD를 두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차량용으로 갑자기 소개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빌트인 캠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두 개인데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이 글러브 박스를 열어서 안쪽에도 USB 메모를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 SD 메모리 빼서 확인하거나 또는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열어서.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 화면 통해서 이렇게 제어하는 게 시간보다 생각보다 걸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빠르냐면은 SD 메모를 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SD를 빼서 여기다 꽂아요. 그리고 USB-C가 되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그냥 스마트폰 뒤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으면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마이크로 SD의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D 메모리를 남는 게 있으면 여기다 꽂아 놓고요. 또 반대로 글로박스에다 꽂으면은 빌트인 캠에서 찍은 영상을 또 빠르게 백업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리더기인데 이게 USB-C가 있어서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단점은 좀 있었어요. 직접 써보니까 이 USB-C 이 단자 길이가 좀 더 길어야 돼요. 근데 좀 짧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케이스를 씌운 스마트폰에 끼울 때 이게 딱 맞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꽉 꽂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두께 때문에 걸려가지고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이 케이블 그러니까 단자 길이가 좀 더 길면은 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케이스가 있는 상태로도 잘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사용할 때 이 케이스를 잠깐 벗기고 사용하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쯤 차에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
이제 사고가 났거나 하면 SD 메모를 무조건 빼야 되잖아요. 빼고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확인하고 이게 뭐 조치를 취할 때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타이어도 이제 공기압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공기압이 낮다고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베루스에서 나온 차량용 펌프입니다. 휴대용 펌프인데요. 이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충전을 한번 해두면 쉽게 좀 방전이 잘 안 되는 그런 타입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충전해 놓고 차량에서 좀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긴급할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인데 사용 방법도 무척 간단합니다. 제 타이어는 뭐 공기압 문제가 없긴 한데 만약 바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가져와서 확인한 다음에 지금 주입구는 제가 지금 다른 걸 가져왔는데 차량용이 따로 있거든요. 차량용을 뺀 다음에 꽂아 놓고 꽂은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누르면 오케이 이렇게 바람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혼유 방지를 위해서 주유구 캡도 제가 꾸며 봤는데 이렇게 가솔린이라고 적혀 있는 알루미늄 주유 캡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사서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라서 튜닝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아주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튜닝할 수 있고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기름이 더 적게 먹거나 뭐 그런 튜닝이 아니지만 이게 바깥쪽에 그러니까 그 주유하는 사람이 와서 주유를 해줄 때 가솔린이 아닌 다른 기름을 잘못 넣는다거나 해서 혼유가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사고 나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밖에 드러나지 않고 좀 깔끔하게 좀 꾸미고 싶은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글라스 보관함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누르면 이렇게 덮개 열리면서 안경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요. 제 안경을 한번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넣고 닫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닫고 필요할 때는 다시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사실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보관함에다 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열이 높은 상태로 선글라스를 보관하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 가끔은 이제 어디 나왔는데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보관하긴 할 거지만 잠깐 둘 데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는 안경을 뭐 선글라스 보관하는 게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럴 때 사용하면 괜찮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 차량은 이제 실내가 이렇게 밝은색인데 지금 얘는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실제 만약 색상 고르실 때는 이게 밝은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색상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목베개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쪽도 이쪽도 목베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색상은 베이지 색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깔맞춤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더 짙은 색상을 고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목에다 걸었고 저 부분은 지금 헤드 부분에 걸었는데 의자에 앉았을 때 이게 없으면 원래 헤드가 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앞쪽 밀고 있는데 이게 사고 났을 때 사고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 운전할 때는 이 가운데 부분이 비기 때문에 목이 떠 있으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죠, 목베개를. 근데 목베개는 시중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더라도 쉽게 복원을 하고요. 모양이 이 안부분 쏙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비행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양쪽 감싸주는 그런 베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딱 앉았을 때 가장자리로 목을 넘어갔을 때 고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키가 좀 낮은 앉은 키가 작은 분들은 중앙에 걸으면 되고요. 만약 앉은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앉은 키가 좀 크겠죠. 그럼 저처럼 저 운전석처럼 헤드에다가 저렇게 걸 수가 있어요. 저렇게 사용하면은 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화기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소화기 하면 분말로 막 나오는 그런 소화기 이렇게 눌러서 나오는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애니원 129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이게 길이가 이제 크기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뚜껑 열고요. 이 부분 이거 누르면은 그냥 바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에서 불이 나거나 또는 이게 다른 차에서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해요. 소방차가 와서 불 끌 때는 이미 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불이 늦게 꺼질 겁니다. 근데 초반에 만약 불이 막 나려고 막 이럴 때는 바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흔들어서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쓰면 됩니다.
분말 제품은 유통기한도 좀 짧고 분말이 굳어버리면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바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트렁크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도어 포켓에 넣어놨습니다. 도어 포켓 쪽에다가 제가 이제 이게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지프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테이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원래 음료수 같은 거 넣는 공간인데 여기다 넣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이게 제일 큰 사이즈랑 시간이 한 3초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딱 넣어놓으면 위급할 때 문 열고 바로 손에 닿는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탁 들고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급할 때 대응이 좀 더 아무래도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제품을 사용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소화기가 반드시 차량 안에는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꼭 강력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트렁크 리더 부분 쪽에, 그러니까 안쪽 부분 쪽에도 제 보호제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펠트 재질의 보호제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원래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말고 일반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좀 깊어요. 근데 제가 받은 거는 가솔린 차량용을 받았긴 받았는데 이 안쪽 부분에도 지금 트렁크 매트가 있잖아요. 근데 안쪽 부분 접히는 부분 쪽에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안에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손톱으로 자국 낸 다음에 그 부분 가위로 잘라서 쓰면 되는데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이 펠트 재질이 부드러운 옷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약간 그 고급 그 옷 같은 거 그런 느낌도 나고 부드럽습니다. 만져봤을 때 느낌 좋아서. 근데 이 부분에 금속 재질을 덧대는 방법도 있고 뭐 투명한 재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펠트 재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원래 기본 색상이 검은색인데 검은색 느낌도 딱 살리고 보드라운 느낌도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뭔가 찍히더라도 이 안쪽 부분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좀 덜 다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느낌 너무 좋습니다. 맨날 항상 이 열 때마다 한 번씩 만져보는데 느낌 좋아서요. 근데 만약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만한 액세서리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외에도 괜찮은 제품들도 또 찾아서 소개를 앞으로도 해 드릴게요.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